자, 여러분 되게 잘 쉬고 오셨죠?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읽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알 수 있는데, 이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재미도 없고,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하지?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 지켜보면 되잖아요, 모니터로. 그죠? 저는 이 카메라에 보고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의 입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뭐 대면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도 또 많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세요? 만족한다고요? 서로 우리 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서로 보완하고 장점은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드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차피 한 학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좀 열심히 좀 하셔서 유정의 미를 이제 거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운송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물건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택배를 생각해 보세요. 택배. 택배 뭐 보세요. 뭐 화물 상하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운송장이라 하잖아요. 운송장. 운송장 붙이고 그다음에 뭘 보내는지 이런 거. 뭐 깨짐 주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운송하잖아요. 다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늘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게 상법이에요. 상법. 그래서 우리 상법 중에서도 기업법이라 그러죠. 기업법. 사실 기업법이라는 이제 법은 없어요. 근데 상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업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기업법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 아까 135조, 6조, 7조 이렇게 우리 보고 왔는데 이 조문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이제 필두로 우리 이제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5페이지 1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건 운송인의 책임이 있어요. 그죠? 물건 운송인의 책임. 그래서 과실 책임이고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란 말은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그냥 따라가고 강행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임의 규정은 따를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법점대로. 이 임의 규정 우리 그때 상사 매매 배울 때 했죠.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자, 가번을 보세요.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손해가 발생했어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냐? 운송물 동그라미 멸실됐습니다. 이게 운송물이 멸실되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보낸 운송물이 물건이 멸실됐다. 그럼 그 운송인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혼을 내겠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었다. 그럼 손해배상 하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그럴 때는 잘 생각하면서 이게 법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무조건 우리는 법하고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하면 무조건 법이야. 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과 이름을 법학과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공공인재학과. 그렇죠. 이게, 가면 갈수록
이 학력 인구,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보는 세대들이 그 19세 고3 되면 보죠. 한국 나이로. 근데 이런 이제 학력 인구들이 좀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참 이게 심각합니다. 예. 인구가 많아야 돼요. 예. 너무 많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노동력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죠. 근데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보세요. 요즘 결혼들도 안 하시잖아요. 하더라도 집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는 또 누가 키워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혼인을 잘 안 하고 혼자 돈 벌어서 즐기고 살다가 가나, 그런 주의가 팽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국하는 이 길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놓고, 이것들이 애국하는 길이지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그 세금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연금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젊었을 때 세금을 안 냈을까요? 냈죠. 냈기 때문에 또 그런 대우를 받는 거고. 저는 내요, 안 내요? 엄청 많이 내죠. 저도.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더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생각해보면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국합시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A, 운송물이 멸실됐다. 멸실 동그라미. 자, 물리적 상실 또는 소멸뿐만 아니라 운송물을 존재하지만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떻게 행방불명 됐어요. 여기서는 저기 줬다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멸실, 그 다음에 운송물의 훼손. 여러분이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막 찢어져 있거나 훼손됐다. 기분 좋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운송 중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요? 그 택배를 그 여러분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이제 직장에 가셨다가 이제 퇴근을 하시면 띵동 하면 막 뛰어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배꼽 인사하고 엄마 아빠 왔어? 아니면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네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응? 지금 막 가슴에 찔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방 안에서 왔어! 방 안에서 소리로 어이 왔어! 친구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주문한 음식이 왔다? 제트기처럼 나타나가지고 와! 아니면 택배가 왔다? 샥!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교수님 왜 교수님 집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희 집에 제가 딱 가면 거실에 딱 누가 나와 있냐? 우리 집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완전히 대견합니다. 걔는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식구들의 발소리도 대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강아지는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세요. 특히 아빠한테 잘해주세요. 남자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들죠. 그죠? 젊었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여학생한테 또 치입니다. 정신 같은 연배로서 정신 연령이 낮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어려 이렇게 또 대우를 받습니다. 뭐 이게 성차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살 되면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완전 그래요 좋아집니다. 일상적인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벌다 보면 나이가 이제 40되고 50되고 60돼서 정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연금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녀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퇴임했기 때문에 할 일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들도 상당히 그렇겠지만 특히 아빠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인데 그래서 딸들은 아빠한테 잘하죠. 남자분들도 아빠인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도 한번 걸어주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제 말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감이 되시면 주무시고 계신 아빠 얼굴을 한번 보시던가 엄마 얼굴을 보시던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만드세요.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늘 하지 못하는 말들을 문자로서 톡으로서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꾸만 얘기가 샜는데 셀 수밖에 없어요. 운송물이 멸실 훼손돼 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근데 이게 법에 그럼 아저씨가 그래서 야 근거 대봐봐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상법 135조에 따라서 멸실했을 때 당신이 가실이 없음을 입증해봐봐. 그럼 책임 안 지고 아니면 당신은 열심히 했다는 걸 입증해봐봐. 그럼 책임 안 지고 그게 안 되지. 그럼 책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운송물이 연착됐다.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내일 온대요. 한번 봐줬어요. 그리고 또 전화하니까 다 왔어요. 이렇게 항상 다 왔대. 특히 짜장면 시키면 그렇잖아요. 출발했습니까? 네 출발했습니다. 근데 10분 줄 안 왔어요. 또 전화합니다. 출발했다니까요. 그래요. 이제 하루가 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출발했을까? 잠깐만요. 출발한 것 같은데 아까 벌써 이제 출발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출발했대요. 출발했는데 어디 돌다가 와가지고 팅팅 풀어 있어요. 먹고 싶을까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물건이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연착이 돼 있대요. 여러분 연착이 돼 있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착이 돼 있으면 전화합니다. 아니 여기 어플에 보니까 이거 우리 집 앞에 다 도착했는데 왜 안 옵니까? 곧 갈 겁니다. 하루 지났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화가 나왔죠. 이렇게 연착, 정한때, 통상의 도착 이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멸실 훼손 연착 이럴 때 물건 운송인의 책임이 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송화인하고 수화인이 진다 이 말입니다. 얘가 지금 가실이 있다 없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운송인들의 가실이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누가? 물건 보낸 사람. 송화인들이 한다. 이게 바로 135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135조를 가시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먼저 조문을 봤기 때문에 다시 135조를 오셔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서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게으르지 하지 아니했으며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다 했다.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친다고요? 운송인이 진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페이지 오시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정액배상이다. 정액. 그래서 137조인데 전부 멸실됐다. 자, 보세요. 전부 멸실됐어요.
전부 멸실. 정액배상. 왜 잘 안 나오지? 정액배상. 정액배상. 전부 멸실됐어요. 또는 연착됐어요.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전부 멸실되고 연착됐어요. 그럼 오늘 도착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7일 오늘 도착해야 됩니다. 오늘 도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7일 이게 오늘이다. 그럼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물건이 멸실됐대요. 도착할 게 있어요? 물건이 없는데? 연착됐어요. 내일 온대. 그럼 오늘 와요? 27일 이후에 오지? 이럴 때 도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도 할 동그라미. 도착한 게 없기 때문에 인도할 도착지의 가격에 의해서 한다. 배상을 물는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일부 멸실됐다. 훼손됐다. 훼손. 여기 보시면 일부 멸실, 훼손,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자, 여러분,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생각해 보시면 도착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는 잔존하잖아.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는 잔존하고 훼손되면 훼손된 상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것들은 도착해야 하네요. 도착하죠. 인도 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이에요. 인도 한 도착지 가격. 이해됐습니까? 예. 요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전부 멸실 연착은 인도 그 다음에 일부 멸실 해서는 인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준책임도 송하인, 수하인이 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곡과물에 대해서 136조입니다. 치지. 아까 곡과물은 반드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 보세요. 곡과물을 이제 뭐 고려청자의 받침대를 막 이게 중요한 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내는데, 자, 이거 고려청자입니다. 받침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 나르세요. 그럼 이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못 나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냥 줬다. 무슨 뭐 일반 접시인 줄 알고 나르다가 깨졌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운송인이 이 나르다가 우연히 알았어요. 뭐 이거 고려청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명시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요. 자, 그래서 곡과물에 대한 특칙이 136초인데 치지 보세요. 합해, 유가증권, 기타 곡과물에 대해서 송하인은 운송 위탁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러면 송화인이 여기에 대한 위탁하지 않았다. 위탁하지 않았다. 명시하지 않았다. 종류와 가액을.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범위는 고가물의 사회통념상 비추어 값비싼 물건입니다. 우리 고가물 아시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려청자 엄청 비싸겠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가물이다. 예.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 사진을 이제 고가물에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의 주관적 가치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다. 그리고 뭐 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명시 내용, 방법, 시기에 대해서 고가물에 대한 가액을 명시해야 돼. 이게 보통 이게 얼마짜리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고요. 송화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걸 알지 운송인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명시 효과 보세요.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경우에만. 자, 그런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를 경우에 책임을 부른다. 뭐야?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보낸 게 야,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너 운송하는 게 뭔지 아냐? 이게 고가물이야. 이렇게 그래요? 그럼 알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이 우연히 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다수설의 입장이다. 자,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우리 136조를 가시면 이제 이해됩니다.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 송화인은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았죠? 근데 우연히 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다수설의 학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액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다시 4번 물건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유보 없이 수령하는 경우에 146조 1항 2항에 그 다음 운송인 등의 악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단기 소멸 시효가 있다. 이렇게인데 우리 146조로 가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하물상한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수하인은 원칙으로 물건을 받죠. 그리고 하물상한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하인 또는 하물상한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책임이. 그렇죠?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매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 운송인은 그에게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은 그게 뭐예요?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문을 또 140조 아까 봤죠? 그 다음 141조 보세요. 141조. 수하인의 의무인데 수하인이 물건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는 운송인은 자기 대해서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당금은 뭐야?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고 142조 수하인 불명의 경우 공탁경매권. 아까 이거 어디서 배웠죠? 저기 운송인의 권리에서 14페이지 마분의 운송물 공탁경매 요거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수하인이 불명일 때 공탁경매권인데 1항 수하인을 알 수 없을 때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그 다음 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중에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최고해야 된다. 그 기간 내에 지시하지 아니할 때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이때는 자조매각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3항 운송인은 제1항 2항의 규정에서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는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 다음 143조 운송물의 수령 거부 또는 수령 불능일 때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화인은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알았죠? 우리 그때 교재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2항 운송인이 경매를 한 때에는 송화인에 대해서 채굴을 하기 전에 수화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해야 된다. 최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물건 운송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여객 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여객 운송. 자, 여객 운송. 자, 보시면 자 15페이지.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자,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 운송, 즉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한강에서 유람선 타거나 그럼 뭐예요? 뭐 여수 밤바다 갑자기 노래 나오네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유람선을 타고 그 관광지를 한 바퀴 돌고 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승객 타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육상 여객 호천 항만인데 이 계약은 뭐야? 낙성 불효식이에요. 낙성 불효식. 그 다음 유상의 원칙이다. 이거 괜히 지웠네. 이따가 이거 여러분에게 또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운송에서 지금 뭘 하면 물건 운송인의 책임. 그래서 뭐 배웠어요? 135조, 136조, 137조를 배웠어요. 이제 여객 운송. 자, 여객 운송을 하는데 보세요. A, B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B 운수 회사, 버스 회사에게 청약을 하죠? 나 학교까지 데려주세요. 승낙, 오케이. 데려줍니다. 이거 우리 운송 계약이에요. 보통 승낙은 어떻게 해요? 차가 문을 닫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여러분 지하철 탈 때마다 누가 나와가지고 자 계약서 작성합시다. 자 어떻게 해요? 쓸까요 말까요? 그냥 구도하죠. 그렇죠. 자 탑니다. 타도 될까요? 예, 타십시오. 탑니다. 타도 됩니다.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이 몇 명인데 그걸 계속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이 승낙을 어떻게 해요? 낙성 계약이에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 낙성 계약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의사실현이죠. 예. 문이 닫힘으로써 어떻게 승낙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료식 계약이다. 막 쓰면서 뭐 형태를 써. 이름 쓰고 주민 빨리빨리 쓰고 다 빨리 차 온다. 당신 빨리 쓰세요. 그래 내가 타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유상이에요. 유상이 원칙이에요. 돈 내요 안 내요? 그냥 공짜로 탑니까? 원칙은 유상이라고요. 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노인,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애들 만 6세 이하, 그 다음에 만 65세.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 노인이 자체가 좀 나쁘잖아요. 노인 뭐 어르신, 노인 늙은 노자, 사람이 늙은 사람.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그 부를 때 나이가 드신 분들 여러분 노인님 이렇게 불러요?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어르신 불러도 이렇게 아저씨
머리가 막 하얗고 나이 70대인데 아저씨 이렇게 한 것도 좀 실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부르면 좀 점잖하고 그다음에 있어 보일까요? 그렇죠. 나이가 많든 젊든 혹시나 이렇게 혹시 선생님, 선생님, 저기 선생님 길 좀 묻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20대, 30대인데 선생님 하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화하면 그러죠. 뭐 차 좀 빼주세요. 사장님, 뭐 다 사장님이야? 사장님 차 아니에요? 누구 차주 아닙니까? 사장님 차 좀 빼주세요. 무슨 뭐 사장님이에요? 다 오너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언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툭 하면 사장님. 아,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상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이렇게 젊은 사신 분들에는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라면 되죠. 그 또 아줌마라 그래요. 이 호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노인, 이 좀 어떻게 좀 노인, 이 좀 다른 말로 좀 순화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 65세면요, 한국 나이로 66세 또는 67세대인데 젊을까요? 나이 들어보일까요? 젊습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인생은 60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노인을 70까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뭐냐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70세로 하냐? 그럼 나는 못 받는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노인의 기준을 몇 세부터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세, 만 65세 되신 분들은 이제 공짜 타고 다닐 수 있죠. 예. 미취학 아동도 예,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의 육상 호천 항만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낙성 불효식 유상이다. 예외가 무상이다.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공짜로 무임으로 탔다? 30배 물어야 됩니다. 30배. 아셨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148조인데 여객 운송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약간 이제 사고 났다. 그럼 승객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다치는 동일한 사고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다치는 부위, 다치는 정도, 경상, 중상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물건처럼 어떻게 내가 괜히 집었네 여기. 물건처럼 인도 한낱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액 배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버스가 가다가 이제 다른 차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어떻게 취급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객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148조가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별표칩니다. 개별 확정의 원칙. 그때 사람마다 그 경향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특색이 있다. 그래서 개별 확정의 원칙이고, 자, 얘는 무슨 원칙이었어요? 아까 정액배상, 그 다음에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고가물을 명시해야지 된다. 이런 틀에 박혀 있다. 여기는 무슨 배상? 개별 확정.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이해됐습니까?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돼요. 이 사람만 밥벌이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손가락 빱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하고. 자, 물건 운송 책임은 획일적이고 정액 배상이다. 이게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내용에서 여객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객 수화물에 대한 책임인데, 자, 여객 운송을 하면서 물건을 두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또는 지방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짐이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탁송 수화물이 있고 휴대 수화물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붙여달라. 알겠죠? 아침에 뭘 보내면서 받을 수 있게끔. 탁송 수화물일 때 운송일은 특별히 운임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도 물건 운송일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탁송일 때는 물건 운송일과 똑같이 책임한다. 아침에 KTX에다가 뭐 어떻게 해요? 뭐 물건을 붙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물건 운송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휴대했다. 자기 또는 이행 보유자자, 자기 또는 이행 보조자에게 가실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여객이 진다. 자, 뭐야? 우리가 이제 짐을 이제 그 가방이나 이렇게 짐을 이제 백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백팩에 대해서 뭐예요? 위에 놔뒀으면 휴대하죠. 그 잊어먹었을 때 내가 입증 책임, 내가 입증 책임지지 한다. 그런 것까지 그 운송인이 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경우가 나눠진다. 탁송 수화물과 휴대 수화물이 나눠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F 보시면 화물 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활물이 아니라 화물 상환증 소진이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자에게 화물 상환증 교부하면 물건이 인도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는 게 뭐냐?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을 거기다가 써 놓으세요. 알았죠? 예, CF에다가. 아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조문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 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으며 증명하지 아니한 때, 증명하지 못했어요. 여객 운송인에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은 배상한다. 증명하지 못했을 때 한다. 증명하면 책임 안 진다. 그 다음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뭐한다? 참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확정주의다. 49조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기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아까 봤죠? 자, 2항 수화인이 도착지에 도달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건 패스, 이건 보지 마시고 150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 책임. 그럼 149조는 뭐예요? 149조 1항은 탁송 수화물이고 150조는 휴대 수화물. 자,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 없으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어떻게 다 운송에 책임지면 운전을 해야지. 지금 승객들 물건 관리를 할 판에 있습니까? 지금 주가 뭔지 보셔야죠.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관리예요? 운전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차부터 우리 이제 공중 적격업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예. 뭐 식당 같은 것들, 여관, 그다음 극장, 다 목욕탕, 우리 공중 적격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음 시간부터 하고 오늘까지 배운 거 공부 잘 하시고, 알았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